자, 8월 첫 강좌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제 책 출판 기념회를 하느라고 녹화를 못했습니다.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 있을까 하는 말씀드려요. 오늘은 8개를 본격적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부터는. 자, 나눠 드린 유인물을 잠깐 보실까요? 이 8개는 눈 감고도 다 그려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린다고 믿어요. 근데 이것도 8개를 이렇게 그리게 된 어떤 그 원리가 있는 거죠. 뭐든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 뿌리를 모르면은 그 나중에 이렇게 나서 메말르는 거 어디가 메말른지 몰라요. 근데 뿌리만 싱싱하면 얼마든지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좀 더듬어 보자, 이제 그 얘기죠. 이게 8개를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은 그 8개는 뭐냐면은 셋이잖아요. 효가 셋이잖아요, 지금요. 상중하, 근 이렇게 하나, 둘, 셋. 셋인데 본래는 한에서 시작했죠. 일석삼극이기 때문에 이래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이 뭐냐?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일석삼극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일을 갖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일을 갖다가 이 일에는 뭐냐면 음과 양 이렇게 합한 거죠. 음과 양도 합해있고 또 천지인도 합한 거예요. 이 일 속에는 음과 양만 합했다라면 장차 형상이 될 것만 합해있다, 그 얘기지.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형상이 있으면 그게 죽었다 몰라도 살아있으면 반드시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그건 뭐냐, 그걸 변화라 그래, 변화. 그걸 동이라 그래, 이제 다 움직일 동자. 형상은 뭐죠? 고유할 정자죠. 그래서 그 대부분 태극 그러면은 음하고 양을 합했다. 요것만이 태극인 줄 알아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태극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과 양, 요 두 개가 합한 게 태극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과 양은 뭐냐면은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형상. 근데 형상이 있으면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거는 삼변이에요. 반드시 셋으로 움직여야 돼. 거기서 삼천양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천은 뭐냐면은 하늘천이잖아요. 석삼자. 그러니까 하늘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은 왜 움직이겠다? 형상은 땅에 있는 거고 움직이는 거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왜 움직임이라 그래요? 양이니까 그렇죠. 변하고 절대고. 왜?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늘은 허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공에서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아, 쉬고 싶다는 정적인 것들이니까. 딱 내가 이렇게 걸터앉으면은 자려면 이렇게 벌러 누워서 자고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움직이고 안 움직일 수가 있어. 근데 저 허공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허공에서 내가 쉬고 싶다 해서 어떻게 쉬어? 장도 모르게 떨어지는데. 저기는 하늘을 왜 변화로 하냐면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땅은 뭐냐면은 형상이 있잖아요. 기댈 데가 있잖아. 그래서 하늘은 섬이라고 하는 거고 땅에서는 뭐냐면은 편하게 짝이 돼가지고 쉬잖아요. 음양이니까. 그러니까 태극 1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음하고 양이라는 하나하고 둘이 벌써 들어갔죠. 그 다음에 변화는 형상으로는 항상 둘이 있는 거고, 그렇죠. 변화로는 셋을 갖고. 변화 3이 그렇게 2하고 3이라 기본이니까 1이 기본이고 1 기본이죠. 거기서 2가 벌어지고 3이 벌어진 거라. 이게 천일이래 바로 이게. 그다음에 음양이 지일이야.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3변하게 이렇게 인일삼이라. 그게 정확한 그 삼극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합한 게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삼합육, 생칠팔구 이제 그래서 6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1이라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전인신이지. 전인신. 음도 1이고 양도 1이고 합해도 1이고
또 시간도 시중 정도 시도 하나고 중도 하나고 다 하나인데 그것도 또 하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의신 우리 것이 최고라는 그 유의신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그 선화가 먹는 거예요. 바로 나는 옳고 너희들은 맞다 못하다 맨날 그 얘기 안 해요. 요거는 선이고 요건 악이다. 맨날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독이란 말이에요.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걸 먹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요 1부터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 속에는 2하고 3이 들어있다가 2하고 3을 합한 게 5잖아요. 그 원래는 5예요 이게. 원래는 5예요. 근데 3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형상을 빼버리고 하는 얘기지. 1이 3이라고 하잖아요. 1수3. 그때는 뭐냐면 형상은 빼버리고 움직이는 것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 천부경은 뭐냐면 이걸 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1이 3이고 5고 7이고 그럼요. 그래서 천부경하고 이제 지금 오늘부터 하는 이 8개는 뭐냐 이게 주역이잖아요. 천부경과 주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둘이 똑같은 거 원래. 똑같은 건데 차이점이 다르지 이제. 천부경은 뭐죠? 형상을 빼버렸다니까. 요걸 위주로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런 형상들이 변하는 거 있잖아요. 무형의 변화의 원리, 그걸 갖다 기준으로 삼는 거고 주역은 뭐냐면은 형상을 위주로 한 거예요. 그 형상은 뭐냐면 반드시 남자 여자 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제대로 알려면 지역을 알아야 되고, 아니 형상이 있는데 변화를 안 하나요? 변화하는 모든 것들은 형상이 있는 법인데, 근데 천부경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지역은 그 부도제 이제 입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부도제 보면은 여임금하고 순임금이 만든 거 있잖아요. 하도 났어 이런 거 갖다가 아주 못 쓰는 그게 나와가지고 쫓겨났다 이제 그래요. 그 어디야? 그 마구라는 성에서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천부의 원리 있잖아요. 그 부도집 제일 첫 번에 보면 이래요. 마구라는 성이 제일 오래됐는데 거기에는 천부의 원리가 있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 천부라는 원리가 거기 맨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오미의 변, 그 포도를 먹고서 그 맛을 알게 돼가지고 오미의 변을 만나게 돼가지고 타락하는 원인이 이제 첫 번째가 맛을 알아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도 낙서를 알았기 때문에 천부경의 원리하고 어긋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쫓겨났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천부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역 같은 거 얘기하면 그냥 못하게 해요. 기겁을 해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지고요. 주역하는 사람들은 천부경을 또 무시하고 맨날 싸움 받쳐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음과 양 요것은 뭐냐, 요게 주역이에요. 이진법. 근데 천부경은 요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삼변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이 지금 다 삼으로 변하기 때문에 불을 갖다 기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부가 부로 가니까 여든 하나, 여든 한자로 그래서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제대로 하려면은 천부경 무형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변화하는 원리. 그건 무형이지. 반드시 형상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8개 하는 것도 천부경을 보다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결코 다른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보통 지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태극을 이렇게 그래요. 태극에서 양과 음이 나왔다. 이게 일변이라 그래요. 일변. 그래서 이걸 3이라고 하고 이걸 2라고 하더라. 예, 그랬어요. 이것도 그래요. 조금 아까 이제 이거 음과 양이죠. 이거는 남자 여자 음과 양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칼로다 이렇게 가른 거고 조각이고, 요거는 그럼 뭐죠? 요거는 칼날이지.
사과를 가른 비로 한다면 요거는 칼날이죠. 이렇게 가르는 거고 이거는 요것에 의해서 벌어진 두 쪽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칼날은 하나인데 한 번 갈렸는데 어떻게 일을 하래? 갈려면 두 쪽에 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이건 칼날 한 번 갈랐는데 왜 3이라 그래? 1이라고 해야지. 그 이상하잖아요. 칼날 한 번 갈리니까 두 조각이지. 세 번 갈라서 두 쪽에 나왔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1이라고 해야지 왜 3이라고 하느냐. 그렇잖아. 이것도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체 풀이 한번 보세요. 속 시원하게 풀이한 게 거의 없어. 내가 그 공부를 적게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진짜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사이를 이은 거예요. 요 사이를 이었다. 이제 그건 그전 내가 얘기했잖아요. 또 다르게 이제. 그 사이를 이었다 그러면은 시중종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를 이었다 그러면 요거는 음과 양 그랬잖아요. 형상을 말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사이를 이은 거는 형상을 가지고 한 거지. 그리고 쪼갑쪼갑 하면 시중종. 자, 갈리려면 예를 들어 이게 사과라고 합시다. 그럼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어져야지. 우리는 칼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건 형상이니까. 근데 태극은 별로 형상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그 물질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칼로도 이렇게 가르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지. 벌레는 안에서부터 이렇게 피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어진 거 원래. 여기서부터 벌어진다. 벌어질 때는 양편으로 벌어져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벌어질 끝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라.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셋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지 이렇게. 그래서 일직삼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건 3이고 요건 2라고 한 게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전제가 있으면은 형상이 있고 여자냐 남자냐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시중종이라는 움직임이 있더라. 이건 움직임이니까 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정이잖아요. 그 동정, 동을 양이라고 하고 정을 음이라고 하더라. 합하니까 5더라. 기본이 그래서 5예요. 기본이. 이걸 우리 조상들은 태역, 태초, 태시, 태소, 태극. 맨 마지막에 태극이에요. 그렇게 태극이 뭐냐면은 중심을 말한 거거든요. 태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북방을 말한 거예요. 태초는 뭐냐면 남방을 말한 거예요. 태역, 태초, 태시는 동방이에요. 태소, 그 힐소자예요. 그게 서방이라 이제. 태극은 중심을 말한 거예요. 그 태극이 중심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태극은 무조건 맨 처음 그런 식으로 말고 있어. 맨 처음은 중심을 가리킨 거 원래. 중심이라고 하려면 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의 중심.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3과 2를 합한 이게 맨 처음에 일변이죠. 일변하면 음과 양의로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변을 하면은 이게 한번 요게 똑같은 게 바탕을 준 거죠. 요것도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요게 이변하는 거예요. 요건 두 개니까 음양이라고 한 거고 요건 네 개니까 그때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네 가지 상이다. 근데 이게 조금 아까 합해서 하나가 5가 된다 그랬잖아요. 둘이 합한 게. 이게 4개니까 5 곱하기 4가 지금 그게 20이 되는 거예요. 20이 되나 안 되나 계산해 보세요. 이게 3, 이게 3이니까 3이 2개니까 6이지. 요거는 2가 2개니까 4지. 합하니까 벌써 10이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둘 다 5잖아요. 3하고 2, 5.
합하니까 20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5가 사방으로 벌어진 걸 말한 거야. 5가 중심이라 했잖아요. 조금. 중심이 벌어지면 뭐냐면 사방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지. 공간은 동서남북이고 시간은 춘하추동이라. 왜 1년이 4계절로 돼 있느냐?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 숫자는 뭐냐면은 중심을 갖다가 담는 거예요, 원래가. 중심은 요게 둘로 갈라지면 이게 1이라 이제 1. 하나를 갖다가 동서남북 중에 하나 딱 박으니까 그게 5잖아요. 그 5 하면은 단일 행자가 못해 이제. 5에서는 단일 행자예요. 다닌다고 하는 것은 뭐냐 움직이는 거잖아. 사행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는 상이라고 그런 거죠. 상은 뭐냐면 형상, 정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육행이란 것도 없어요. 육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육은 하늘이 3번 움직이고 땅이 3번 움직이는 거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거기에 사람이 빠졌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안 들어가요. 그것도 중복을 해야 돼. 사람까지 움직이려면 9까지 가야지. 3, 3은 그니까. 그러니까 변화는 9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6까지 가면은 움직이는 건 맞는데 천지만 움직였지. 그런 것도 세밀하게 들어가야죠. 아무튼 2번 변하면 4번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20이 되나. 그 다음에 3변. 3변하면은 요게 2개, 요게 2개. 이게 2개씩 이렇게 갈라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게 2개 하면 똑같은 게 2개가 벌어진 거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것도 똑같은 게 2개 이렇게 벌어져.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똑같은 게 2개로 벌어져. 하나는 양, 하나는 음. 요것도 하나는 양, 하나는 음. 그래서 건태이진, 송강간공 8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럼 요게 사상이라는데 요거는 둘 다 양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양이야. 이거는 음이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소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소음이라고 해요. 이걸 소음 또는 소양이라고 하고. 이게 맨날 헷갈려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죠? 이거하고 이거는 별 이견이 없죠. 근데 요거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돼. 어떤 게 소음이고 어떤 거 소양이라고 해야 되죠? 양 중에 그러니까 아까 양음 그랬잖아요. 양음 그렇게 해야 돼. 태양하면 소음이죠. 소음하니까 태양이죠. 태음이니까 소음. 양. 태우. 그러니까 양음 이렇게 해야 돼. 예? 농담할라 했더니 안 해야겠네. 하세요. 하세요. 저 태양이 그 양이잖아요. 예. 그 남자잖아. 예. 남자는 항상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 남자는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음이고 또 여자는 젊은 남자를 줘서 소양을 옆에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 소음, 소양, 태용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러게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라고 이제 얘기를. 그게 그것도 여러이네.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양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가들도 저걸만 헷갈려 놔가지고요. 그럼요. 그렇게 이것도 통일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사상으로 따라서 제일 어려운 게 소음인하고 소양인을 어디다 두느냐는 게 그렇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옆에 넣고 넣고 양 넣고 이렇게 돼야만 되었더라고. 안 잊어버리겠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2개는 양이고 2개는 음이고 그래요. 예. 양 속에 양이니까 태양이고 양 속에 음이니까 소음이 그렇게도 되고. 속에 양이니까 소양. 그래 이거 계절로 쳐보세요. 이거 제일 뜨거우니까 여름이지. 이건 겨울이고 겨울. 두말하는 정도이죠. 그럼 하나는 봄이고 하나는 가을인데 그렇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떤 걸 봄이고 어떤 걸 가을이라고 해야 돼요?
봄과 가을을 보는 그 기준, 봄하고 가을을 이렇게 놓고 보세요. 어떤 게 더 동적이고 어떤 게 정적이고 이제 그걸 봐야 돼요. 봄이 더 동쪽이죠. 왜 그러죠? 양이 봄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가을은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떤 게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가을이고 어떤 게 봄이죠? 그게 봄 같은데 가을에 양이 밑에 있으니까 저기 밑에 있으니까 이게 밑에 그 음을 치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게 봄이라는 거예요. 그 조금 아까 봄이 동적이라 그랬죠? 이게 동적이지. 그 이건 음은 내려오고 양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앞뒤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적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봄은 소음이라 해요. 가을은 소양이라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봄은 남성의 계절? 아니죠. 봄은 여성의 계절이라 그러지. 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면서 남성의 계절이라 그래요. 봄을 남성의 계절이라고 안 그래요. 여성의 계절이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조금 아까 봄 하면은 그냥 위로 쭉쭉 뻗고 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봄은 남성의 계절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왜 그러지? 조금 아까 봄은 소음이다 그랬잖아요. 음이야, 음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은 정적인 걸로 알아야 돼. 근데 태양을 밑에 있고 하늘을 밑에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라. 여름하고 봄은 여름이 양이지 당연히. 그럼 봄은 음이라고 해야죠. 또 겨울하고 가을은 겨울이 음이지 누구 봐도. 그럼 가을은 양이라고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봄이 그다음에 여름이 양, 가을이 양, 겨울은 이제 그렇게 돼요. 아무튼 이런 그 사계절 같은 것도 정확히 정리를 내리고 나가야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헷갈리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나수동 그런 네 계절 또 시간과 공간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공간은 사방이고 시간은 사계절이고 그럼 그걸 또 세분한 게 이거란 말이죠. 요거는 요거는 20이고 여기는 그 전에 우리가 계산하니까 60이 나왔잖아요. 60이 나왔죠. 예. 이게 뭐냐면은 3, 3은 9고 이건 2, 3은 6이잖아요. 그러니까 9하고 6하고 습해서 하나가 15야. 그다음 이거 두 번째 이거하고 이거 합해도 15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양효가 두 개. 순양과 순음은 전부 다 음하고 양만 했으니까 굉장히 쉽죠. 이걸 헷갈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나머지가 헷갈려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고 어떻게 보면 아들이고 딸이고 맨날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 기준법이 있죠. 구분하는 방법.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3회로 이루어진 건 맞아요. 여기는 2회로 이루어졌지. 둘로. 여기는 3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일일, 이게 천일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1이고 이게 1,3이라죠. 비교를 하면 또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하고 주역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세 번 가려면 더 이상 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역은 이제 회계는 세 번만 가려는 거 그 이상은 못 갈라. 왜냐하면 세 번 가려니까 중심이 다 벌어지잖아요. 근데 뭐하러 더 갈라? 다만 드러난 8개를 가지고 저희들끼리 또 곱하고 하다 보니까 64개가 나온 거지.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이게 8개인데 8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요거는 4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1은 2, 맨 처음에는 요거잖아요. 2변한 게 2는 4,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진법이거든요. 2배가 되고 2배가 되고 해서 이제 8개가 나온 거지. 그러면은 같은 2지만은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4를 곱하는 어떤 숫자를 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2를 곱한 건 뭐냐면은 2가 2를 곱한 거는 뭐죠? 그거는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지. 이건 절대예요, 절대. 어떤 절대죠? 음의 절대죠. 형상의 절대. 음의 절대. 그래, 음은 형상이니까. 그래, 2는 뭐죠? 2는
벌어진 거지. 벌어진 거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땅에서 벌어진 거야. 그거는. 그래서 사는 땅에 속한 거예요. 사도 땅에 속한 거죠. 사도. 근데 다르죠. 1하고 2는 뭐냐면은 1, 2, 3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천국이잖아요. 1, 2, 3까지는. 근데 4부터는 뭐냐면 땅이지. 땅이지. 이걸 땅이라고 한 거는 2 곱하기 2에서 4가 나왔으니까 땅이라고 한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2하고 2를 곱한 거지. 이건 아예 4를 곱한 거죠. 그 의미가 없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요 2는 4까지는 뭐냐면은 땅에서 음량이 벌어진 거지. 근데 사람한테서 벌어지면 2 곱하기 3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1, 2, 3이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형상을 유지한 거란 말이에요. 변화가 아니고, 변화는 한 번 가르고 두 번 가르고 세 번 가르니까 2, 3은 6이라는 게 나와. 근데 형상은 한 번 가르면 두 조각이에요. 그걸 가르면 네 조각. 네 쪽을 또 가르면 8쪽에 나오지 6쪽에 나오는 거 없어. 그 요거는 형상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짝수 2, 4, 5 하면은 벌써 2 곱하기 5 하면은 그럼 뭐죠? 10인데 그건 형상을 말한 건가요? 변화를 말한 건가요? 그건 변화를 말한 거예요. 홀수니까. 2 곱하기 6은 짝수잖아요. 짝수인데 형상은 형상이지. 근데 아직 6은 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정을 말한 거예요. 6하고 그래서 6, 8하고 같은 짝수잖아요. 짝수지만 6하고 8은 다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는 8이지. 눈으로 보이니까 뭐냐면 잘 보이니까 밝은 곳에 배치를 한 게 38목이야 이제. 38라째에 8이 동방에 있잖아요. 2, 3은 6은 북방에 있어. 북방은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6을 왜 어두운 곳에 배치를 하느냐면은 6은 짝이 갖춰졌어. 음기, 양기가 만나긴 만났는데 아직 형상으로 되질 않은 거예요. 그냥 기가 엉겨 있는 거지. 기가 엉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들어간 거는 동방이지. 그래서 같은 6하고 8을 성수라고 하지만은 짝수면서 성수지만은 6은 뭐냐면은 밝아진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이 밝아진 게 아니고 아주 어두운 상태야. 기체에 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구별하기가 좀 애매하지.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3, 3, 9. 그럼 이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면은 아들과 딸의 구분. 3형제하고 3자매하고 6개잖아 지금. 기본은 부모님이지. 6권, 9권. 그러면은 아들은 뭘 보고 아들이라고 하냐면은 3효 중에서 이렇게 전부 다 효가 3개잖아요. 3효 중에서 1개짜리가 음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음료가 1개짜리잖아요. 양료가 2개고. 음료가 1개짜리잖아요. 그 1개짜리가 음료면 전부 다 그 딸이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또 보니까 요것도 그러네. 요것도 그러네. 요 3개는 전부 다 음료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요건 전부 다 딸이라 진짜. 그럼 왜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음료가 2개고 양료가 하나죠. 이렇게. 이것도 음료 2개, 양료 하나. 이것도 그렇고. 양료가 하나 있으면 전부 다 아들이라. 그럼 왜 그렇게 봐야 돼요? 음양 낙서는 음양학이니까. 근데 쌍박하게 들어오질 않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해요. 형상을 중심으로 봤으니까 딸이고 좀 변화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음료가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가 둘이라고 해서 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짜리는 그 많이 음의 세력이 강한 거지 이거 지금. 강한 데서 하나짜리는 거기서 움직이는 거지. 하나짜리는 홀수 1이잖아요. 여기 1이고 요거 2라. 여기도 이게 1이고 음이 1이고 양이 2고 1하고 2예요. 전부 다 1대 2야. 1하고 2를 놓고 보면은 요거는 1이니까 홀수니까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짝수니까 정적인 거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음료가 하나라 그러면 양료 속에서 양의 세력 속에서 이는 두 개는 형상이 했잖아요. 양의 형상이 이렇게 형상은 좀 다 밝은 거지. 양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형상이 밝은 거예요. 양료가 두 개 있다고 하는 것은 양의 세력이 막강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밝은 속에서 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음은 움직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집구석에서 여자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가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는데 우리도 그래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관군처럼 완전히 양과 완전한 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건 실상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몸뚱이를 입었잖아요. 몸뚱이를 입었다는 자체가 이 속에는 이미 음과 양이 결합을 해서 나온 거예요. 완전히 양만 되면은 다 흩어져 버리지. 양은 뭐냐면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 허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요. 완전히 물질로 돌아버린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거 하늘로 가는 거고 실제 움직이는 게 6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거. 근데 형상은 8개가 있지. 그렇게 6하고 8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8개예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늘에 4개고 땅에 4개고 그러니까 하늘에도 4귀퉁이가 있고 땅에도 4귀퉁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 움직이는 건 뭐냐면은 천지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순양과 순음이니까 이거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탕이지. 그런 순양은 뭐의 바탕이죠? 양의 바탕일까? 음의 바탕일까? 순양이란 건 순양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오고 순음을 바탕으로 해서 또 뭐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순양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는 음이 될까 양이 될까 한번 보세요. 음이 되죠. 순양은 양의 극을 말한 거든 끝을 말한 거거든요. 형상의 끝을 말한 거예요. 형상. 그러면은 양이 다하면 그 속에서 반드시 음이 나와.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3개 다 한다는 건 3개가 다 양이다 그 얘기죠. 그래 이렇게 되면 이 속에서 더 이상 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음이 나와야지. 그리고 음이 나오는 순서가 밑에서부터일까 위에서부터일까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음이 나오는 순서가.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걸 위주로 해요? 올라가는 걸 위주로 해요? 내려가는. 맨 꼭대기가 음이 되는 거예요. 맨 꼭대기가 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천 이태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음이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내려가야 돼. 이제. 그거는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 맨 처음에 여기 들어간 게 이거잖아요. 두 번째 들어간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지. 그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상, 중, 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딸내미야. 이건 태소녀, 막내딸. 이건 뭐죠? 이중녀. 이거는 선장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순음을 바탕으로 해서는 양이 생기는 거지. 그럼 양이란 놈은 올라가는 걸 위주로 해요? 내려가는 걸 위주로 해요?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요 밑에 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맨 마지막에 이거죠. 이게 진장남, 간중남, 간소남.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한 짝이네. 이게 뭐냐면 태소녀, 진장남, 소녀하고 장남하고 한 짝이네요. 근데 이렇게 어긋막히지 이렇게. 이제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8개가 성립되는 그 기본적인 원리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상, 중, 하. 이것도 상, 중, 하. 근데 서로 어긋막혔잖아요. 지금 이게.
이 원리들 한다면은 이게 위에서 음이 내렸으면 여기도 위에서 양이 생긴 거 이거예요. 그래. 그 이거하고 이거하고 한 짝이야. 그래서 소녀, 소남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건 뭐냐면은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본 거예요. 움직이는 거.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음이라는 놈은 내려가는 걸 내려가니까 상중하로 이렇게 내려가고 양이라는 놈은 하, 중, 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 어디야 그 법규대에 보면 건, 대, 이, 그 다음에 진께가 나와요. 손께가 아니고 진께가 나와요. 건, 대, 이, 진, 손, 그 다음에 감. 감이 어디 있어? 손, 감. 그 다음에 간, 곤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순서가 이렇게 태극의 분양으로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거 갖고 고민 많이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알기는 아는데 이게 제대로 설명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됐고 우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나올 거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순양, 하늘에서 음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땅에서는 양이 나오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건하고 건을 바탕으로 해서 삼자매하고 삼형제가 나오더라. 이게 팔기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원리더라.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소녀라고 하고 중녀라고 하고 그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느냐 이제 이걸 왜 소녀라고 했죠? 소녀, 장남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선 여자들은 보면은 양이 두 개가 있다는 거. 두 개가 있는 가운데서 음이 하나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죠. 음이 두 개 있는 가운데서 양이 하나가 있고 그럼 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눈에 보이는 걸 유지할까요? 움직이는 걸 유지할까요? 음은 형상을 유지하는 거죠. 음은. 그래서 이건 형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형상을 유지해서 맨 처음에 태어난 거지. 형상은 태어났다 그래요. 형상이 두 번째 태어난 거고 세 번째 태어난 거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고 마지막에 태어나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이것도 보면은 첫 번째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고 세 번째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원래 양효는 형상을 주라는 게 아니고 변화를 주래요. 변화를. 그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장녀다, 장남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은 뭐냐면은 형상을 주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큰 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양은 뭐냐면은 양도 물론 첫 번째를 장남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양은 그거보다는 뭐냐면은 그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 힘. 어떤 게 힘이 강하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힘을 유지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힘을 유지로 보는 거예요. 힘을 유지로 본다고 하는 거는 이 맨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힘이 강하겠지. 맨 힘도 없는 게 맨 밑에서부터 이게 음을 어떻게 뚫고 일어나? 그러니까 남자는 힘을 유지로 하는 거고 여자는 형상을 유지로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따지면 여기서 제일 강한 게 어떤 거예요? 힘으로 따지면 여자 중에서 이거지. 이거 양을 갖다 준다 뚫고서 내려왔으니까 그렇잖아. 뚫고서 내려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해. 그걸 갖다 바람이라고 불러요. 그걸 갖다가. 근데 남자는 뭐냐면은 반대지. 이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제대로 보면은 이제 이거하고 순양의 형상하고 순음의 형상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 자연물에서 찬다고 하면 순양의 형상은 다 흩어져 버린 거야. 이게 조금 이렇게 뭉친 게 없이 다 흩어져 버린 거야. 그게 허공이잖아. 그래서 이거 하늘이라고 부른 거고 이거는 속이 전부 다 이렇게 비었어요. 비었다고 하는 건 뭐죠?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이건 속이 좀 다 채웠잖아요. 이렇게 채운 것은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남을 받아들이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허공이 그래요. 허공 속으로 비행기도 지나가고 새도 날아가고 다 받아주는 것 같이. 받아주나요? 비행기가 저 공중에 계속 머무를 수 있어? 조금이라도 1초라도 머무르면 안 되죠. 머무는 순간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텅 비어서요. 허공이니까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왜 겉모습하고 안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허공 아무것도 없죠. 왜 없어요?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받아주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받아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머무는 게 있어. 그래서 허공이더라. 그럼 그런 형상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허공처럼 생겼어야 돼. 허공처럼 생겼다는 건 뭐죠? 형상이 정원, 동그래야 돼. 얼굴이 정원처럼 동그래야 돼. 그런 사람은 선량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기긴 생겼어도 정원으로 360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 없어요.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정사각형이지. 이거는 원방이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근데 사람 얼굴에 그런 사람 있어요? 정사각형 생긴 사람 있어요. 사각형에 가깝지. 가까운데 정사각형으로 생기면 그런 거 태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남자 여자가 합하는 그 순간에 음양이 이렇게 음의 기운하고 양의 기운이 얼마씩 섞인 거예요. 섞였는데 어떻게 정원과 정사각형이 생길 수가 있나? 그런 건 없어요. 있다면은 저 허공인 하늘하고 땅밖에 없어요.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식물도 전부 다 정원이고 정사각형이고 그런 형태를 지닌 그 짐승이나 식물 그 없어요. 그게 철칙이에요. 섞였지. 뭐 예를 들어서 양이 80%, 음이 20%면 그것만 해도 어떻게야? 굉장히 동글동글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얼굴의 형태를 지녔으면 성격은 어떨까요?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시고집이야. 네, 잘 듣는 것 같은데 시원시원하지. 허공 보세요. 저 얼마나 시원시원해. 근데 절대로 받아주질 않는다니까 저게. 하늘 뜻대로 하는군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거야 사실은요. 하나님은 설득해갖고 꼬셔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지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의 모양이 천차만별이냐면은 음하고 양이 다 섞여서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잘 깨달으면은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짐승의 모양 보고 사람의 모양 보고 식물의 모양도 보고 보면서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떤 게 양이 많고 어떤 게 음이 많고 양이 많은 것은 누구한테 좋고 양이 많은 예를 들어 식물이나 그 동물이 있어요. 누구한테 필요하죠? 양기가 부족한 사람, 양기가 없어서 병이 난 사람, 그 사람한테는 그런 게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음기가 부족해서 병이 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동그란 거에 그런 거 주면 안 돼. 이제. 대부분 이제 음기가 부족해서 병이 생긴다고 봐야지. 음기가 부족.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도를 통하는 그 기본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바탕으로 나온 학문 중에서 의통하는 게 이제 한의학이지. 근데 그 한의학도 요새는 진맥을 안 한다니까. 아직 한의학은 진맥 안 정말 한다. 한의학이 없어졌어요. 음양오행을 몰라. 기계로 떠는 거 전부 다 하지. 그래. 한자를 모르고 음양오행을 몰라. 진짜 그러더라고. 예. 원래 진맥을 봐야 돼요. 진맥 보고 그다음에 얼굴 형태 있잖아요. 음성 듣고 그런 걸로 알아야 돼요. 직관으로 봐야지 직관으로. 좀 더 편하게 가려고. 그래서 이제 의학도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다만 이제 그런 물질 있잖아요. 기계 같은 거 그런 걸 응용을 해가지고
그 한의학의 이론, 내가 알고 있는 음양오행의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는 쓸 수가 있지. 근데 지금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고 나를 거기에 맞춘다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기계가 못 보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럼요. 똑같이 찍어낸다 하더라도 지금 뭐 그 바둑 그 뭐라 바둑이 AI요. AI 그런 게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인간이 만드는 거고 그거. 물질은 물질이지. AI가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인간이 왜 눈이 있느냐면은 요 눈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옆으로 앞하고 옆 보면 뒤를 못 봐 이게. 근데 영혼이 열리면 두까지 다 봐요. 원래 시공에 장애가 없어야 돼요. 이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눈과 귀가 있는 거예요. 코도 마찬가지고. 육기를 통하면 돼요. 육기를 통할 적에 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1이라는 숫자가 그 예를 들어서 하도의 1이 다 가면 뭐가 되죠? 하도의 169 이렇게 있잖아. 여기 27, 38, 49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1이 6을 통해서 가는 게 7이에요. 1은 반드시 6을 통해서 7로 가야 되겠어요. 1은 6을 통해서 7로 가고 2는 7을 통해서 9로 가는 거예요. 1 더하기 6이 7이잖아요. 1이 여기 있고 27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는 1의 짝은 2죠. 물론 이건 양의 시작이 음의 시작이지. 시작은 1에서 시작하는데 6을 통해서 7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1의 끝이 1이 다 자라면 7이 되는 거예요. 2가 다 자라면은 2는 7을 통해서 9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6으로 간다 했죠. 그것도 의미가 달라요. 그럼 4하고 9로 합하면 3이 나와요. 13. 3이라 38이 나온 거죠. 16 합하면 7이고 27 합하면 9고 49 합하면 38이 나오고 38 합하면 1이 나오고 계속 돌고 돌잖아 지금.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거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예. 1이 가는 길은 7이죠. 요거는 하도에서 한 얘기지. 근데 복희도에서는 1이 어디냐면 일권천이 굽혀 있잖아 이렇게. 일권천. 예. 그 끝이 뭐죠? 8권이잖아. 그렇잖아. 예. 여기서 1이 7로 갔어요. 예. 복희도에서는 1이 8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도에서는 밑에 일감수죠. 예. 구로. 그러니까 6, 7, 8, 9로 다가 1이 6으로 가기도 하고 8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요새 첨답게 보여요. 이제. 이 일묘연이네 일묘연. 그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2도 그렇게 돼요. 2도 3도를 놓고서 쫙 보세요. 2도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1이 6을 향할 때, 1이 7을 향할 때 그 목적지가 또렷한 거예요. 그런 게 제대로 보일 적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거는 이렇게 목적지가 어디구나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지역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져 지금. 그럼 일의 목적이 7이네. 하도에서는 이런 물은 불로 돼야 돼. 근데 요걸 물로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1하고 6은 물이라 하잖아요. 생수, 성수 그래요. 예. 이게 왜 물입니까? 이게 물이 아니거든. 6인 물이죠. 6인 물이지. 1은 근데 왜 물이라냐면 물 속에 있으니까 물처럼 보이지. 근데 실은 물이 아니고 물은 뭐냐면 차갑고 어두운 거예요. 6이라고 하는 건 차갑고 어두운 거죠. 이게 음이니까. 근데 물 속을 보세요. 물 속은 맑잖아요. 투명해서 속까지 다 보여. 그게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양이라 해요. 양인데 육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둠 속에서. 그럼 요 일이 다 자라면 이게 되지 이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 일이 다 자라면 6이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일이 다 자라면 7이 되죠. 어떻게 6이 돼. 참. 이게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의 시작이요. 양이 다 자라면 불이 되는 거지. 어떻게 물이 돼. 참.
요거는 1 더하기 5를 더한 거지. 2 더하기 5를 더하고 이건 전부 다 5를 더한 거죠. 잘하려면 1 더하기 6을 해서 7이 되고 2 더하기 6을 해서 2는 8이 돼야 다 잘한 거야. 3 더하기 6을 해서 9가 돼야 다 잘한 거고 4 더하기 6을 해서 10이 돼야 다 잘한 거예요. 5를 더하면 다 잘한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게 그 성질이 6으로 변했다 이제 그 얘기지.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어린애가 그 어른으로 되는 그 성장 전환점에 이르렀다 그 얘기지. 그 오행이라고 해요. 오행을 더하는 거는 뭐냐 변화를 위주라는 거고 6은 변화를 위주라는 게 아니죠. 6은 벌써 짝수인데 그건 기를 위주라는 거예요. 6을 입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 6이 고기 육자 이 6이 없으면은 7정이 발산할 수가 없어요.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난 맨 처음 음양오행 공부할 때 이를 양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크면 물이 된다 그래. 아니 양이 다 자라면 물이 돼? 아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예. 이도 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음이잖아 이게. 음이 다 자라는데 어떻게 밝은 불이 돼? 내 참.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이 음이 다 자라면 6하고 8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짝수니까 이게. 1이 다 자라면 7하고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와 성수의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묘한 거예요 이게. 숫자를 통하니까 이런 게 보이지 맨날 문자 가지고 가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오묘하네요. 오묘해. 참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하나도 써놓은 사람이 없을까 여태까지 진짜. 그러니까 내가 갖고 간 거야. 5천 년이 흘렀는데 이게. 어딘가 분명히 어딘가 있을 있긴 것 거예요. 같은데 내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없어. 그래서 무슨 지금 여기 우리 관회가 계시지만 여기 뭐 성균관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 여기 저는 건너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아니, 성균관에서는 아예 그런 그 주요뿐만 아니라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이, 이미 그 교학 같은 거 다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뭘 가르쳐요? 아무것도 안 가르칩니다. 절하는 거 가르치지. 세 번 절하고. 그 변하는 것도 이게 양에 변한 거, 음에 변한 것이 아래에서 위에 변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위에서 상중하서 상중하중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선생님 말씀대로는 양에서는 위에서 변하고 음에서는 아니, 다양하게 변하는 거죠 지금. 그 형성으로 변하는 게 있고 형성으로 보는 게 있고 변화로 보는 게 있고 양면으로 다 봐야 돼. 그 파택법에서는 이 택이서 파택법에서는 전부 다 상중하라고 변해요. 전부 다. 그게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한 면만 본 거지 틀린 게 아니고 한 면만 보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금 가지고 돌리면은 밑에서부터 돌리면 하중어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상중어부터 돌리면 이게 완전히 틀린 거가 이게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태계 그러잖아요. 네. 태계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면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고 예. 이거는 이제 태소녀, 간소남, 소녀하고 소남이 형상이 이게. 예. 근데 이건 완전히 변한 거고 근데 위에 거 하나만 변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어려워요. 가운데 게 변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밑에 게 변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기 요거 하나 갖고서도 4개 변화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봐야 돼요. 이걸 다 보지 못하면은 그거 8개 변해요. 하나 가지고 8개가 변한다. 그럼요. 8개로. 그렇게 64개가 상중하 상중해서 3번씩 해서 3번 변해가 8개가 나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88이 64. 예. 그러니까 이걸 변하는 과정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북희도의 그 이태택이 일건천 이태택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로 문학도에는 손풍이 들어가죠. 네, 손풍이 들어갔죠. 또 이 자리로 사진 내 자리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필간생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들어가냐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이런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연구를. 이 공통점이 뭐냐면 손께는 여기 있던 거 오선풍, 예. 칠간사는 여기 서북방 있던 거예요. 예, 예. 칠간사. 간개가 일로 오고 손께가 일로 온 거예요. 여기 있던 놈이 위치를 바꾼 거예요. 이게. 그게 뭘 의미하는데? 그런 얘기 이제 나중에 하지만 이미 다 이제 풀어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책계로 나오면은 참 좋겠네. 근데 이놈을 쓰려니까 너무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방대해. 이게. 한번 그런데 쓰셔야지 또.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또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고 이제 그래 참 그때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한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유인물대로 하지 않았지만 유인물을 읽어보면 알아요. 네. 나는 시간을 위해서 택기를 했는가 하고 봤거든요. 사시, 진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간 시간을 내 시간으로 바꿔본 거죠. 그렇죠. 걔를 이제 시간으로 배열해 본 거죠. 그렇죠. 시간으로 이제 대비를 해본 거죠. 이거는 이렇게도 해봐야 돼요.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